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조건 없는 특검법 수용 발언은 국민 눈속임일 뿐임이 더욱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수차례 특검법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민주당은 오늘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법사위 고유 법안 9개 중에서 유독 특검법 하나만 제외한 채 나머지 8개 법안만 상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지난 9월 29일에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까지도 오늘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통지하면서도 9월 29일 이전인 9월 24일에 회부된 이 특검법을 기어코 안건 상정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앞에서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모습만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에서도 특검법을 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은 큰소리 쳤지만 실제 행동은 전혀 딴판입니다.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킬과 하이드처럼 겉과 속이 전혀 다릅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고 주장하던 민주당이 거의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대장동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일하는 국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뿐이었고 사실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닌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민주당 독재 국회를 만들겠다는 심산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게이트 앞에서 떳떳하다면 이중 플레이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특검법 상정을 원천 차단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특검법에 의한 공정한 수사를 하게 되면 대장동 몸통 그분이 들통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3, 4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잠시 일상을 멈추어야 하는지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방역 조치 완화로 잠시 숨통이 트였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4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할 만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지만 집단 면역 달성은 쉽지 않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초기 백신 확보에 실패했듯이 백신 접종률 70% 달성 이후에 대한 대비를 전혀 정부가 하지 않은 탓입니다. 정부는 부스트샷 접종 계획과 변이 바이러스 대응은 뒷북이고 무엇보다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병상 확보 등 의료 지원 예산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좌왕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무능한 정권의 모습일 뿐입니다. 심각한 민생 위기 상황인 만큼 내년도 예산 심사의 기준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위기 극복 민생 지원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편성한 604조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에는 의료계 지원 예산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 예산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빚더미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또다시 빚을 내어 버티라고 하면서 융자 지원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과 근로취약계층 재기 지원 예산 역시 외면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뒷전이요 지역사랑 상품권 대규모 발행 같은 이재명 하명 예산 밀어붙이기에만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두터운 지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약속했듯이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용 정치불명 유일 사업과 불효 불급한 신규 사업, 집행저조 사업 등에 대한 삭감을 통해서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재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우리 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하고 있는 모습은 정딴판입니다. 대장동 특검법과 똑같은 이중 플레이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중 플레이하면서 국민들을 속이실 겁니까? 민주당은 매표용 선심 쓰기 이재명 하명 예산으로 국민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난 5년 내내 우리 국민들은 무능으로 민생을 파탄으로 내몬 문재인 정권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의 계승자인 이재명 후보 그리고 그 민주당으로는 민생 고통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정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을 하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토보유세 신설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반대하면은 안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당연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90%는 토지세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반대하면은 부패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했던 말씀, 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부패 세력으로 몰아갔던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사과하는 일말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음식점 총량제, 20대 소득세 면제, 전국민 가상화폐 지급 등 수많은 뜬구름 공약들을 내뱉었다가 다시 주워 담는 양치기 소년 같은 이 후보의 모습에 어떤 국민들이 다음번 공약에 신뢰를 하겠습니까? 특히 세금 공약과 관련해서는 그 발언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옛 유럽에서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문세라는 걸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국민들은 아예 창문이 없는 집을 지어서 창문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햇볕과 공기를 포기한 상태가 있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정맹어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깊은 산기슭을 지날 때에 한 여인이 서글피 울고 있어서 그 사연을 물어봤더니 시아버지, 남편, 자식까지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지만은 정치, 특히 세금이 무서워 깊은 산속에 홀로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로부터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도 무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금 관련 공약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후보는 앞으로 세금 관련 공약에 관해서는 입보다도 귀를 먼저 열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합의 처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그런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안들은 금년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큰 국민적 관심을 가졌던 그런 법안들입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그동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대단히 컸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은 국민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드리고 막혔던 부동산 거래가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합니다. 또 민주당이 주장했던 장기보유 특별 공제 축소 방안, 또 양도 차익에 따라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과 1세대 1주택 기산일 기준 변경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게 되어 있는 양도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하는
그런 폐단과 시장의 혼란을 감안해서 우리 당이 끝까지 주장하여 관철시켰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투자자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부터 매기냐는 그런 반발이 많았는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함에 따라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의 여망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지금 현재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과세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세 유예 기간 1년 동안 더욱더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주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그리고 조세소위는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심사를 해서 이런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일 고생해 주신 우리 국민힘 기획재정위원회 특히 조세소위원님 그리고 경제재정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위 간사 정경희 의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북한 미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파 교육감의 심각한 북한 찬양 교육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경기도 교육청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충격적인 제목의 만화를 게시했다가 하루도 안 돼 삭제했습니다. 만화의 내용도 제목만큼 충격적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수업 중에 교사가 북한의 소풍과 운동회 사진을 보여주자 학생들은 북한 부럽다, 소풍도 가고라고 했고 한 번 정해지면 담임선생님은 졸업할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고 하자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고스란히 만화로 그려졌고 만화에는 북한에 갈 사람 손들어 라는 말에 척척 손을 드는 그림까지 있었습니다. 만화의 소재를 경기도 교육청에 보낸 초등학교 2학년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북한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의적 체험활동을 빌미로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을 설명한 의도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어이없게도 해당 교사는 북한 친구들은 급식이 없어 도시락을 싸오거나 집에 다녀온다고 말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와 집에 다녀온다고? 난 좋을 것 같아. 남북한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즉 북한의 학교 생활을 설명할 때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북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사는 의도했던 대로 수업 시간을 통해 북한의 단편적인 정보만 설명함으로써 북한이 행복하고 좋은 곳으로 오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초등학생들이 북한을 가고 싶은 곳으로 느끼게 만들었고 만화에도 그렇게 묘사된 것입니다.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 아래에서 대부분의 북한 어린이들은 영양실조와 굶주림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북한의 어린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면서도 분유와 결핵약을 비롯한 의료용품을 꾸준히 북한에 지원해주는 까닭입니다. 좌파 교육감들로 인해 이루어지는 북한 찬양 교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 4월 서울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초중고 평화통일교육 도서 목록에는 좌편향 역사관으로 가득 차 있거나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는 가짜 평화를 주장하는 책이 다수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도서에는 북한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가하며 살고 있었다. 북측이 개발한 핵무기는 애초에 공격용이 될 수가 없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군사적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등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내용이 들어있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유엔이 올해까지 17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이 전 세계가 비판하는 반인권 국가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북한을 가르칠 때에도 북한을 사실과 다르게 미화하거나 찬양할 것이 아니라 북한 독재 정권의 공개 처형과 강제 노역 등 인권 억압, 그로 인한 탈북 행렬, 대남 도발, 핵과 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편향된 이념교육, 북한을 미화하는 사상교육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만화를 그리는 용역업체나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해당 수업을 진행하고 경기도 교육청 인스타그램에 만화 소재로까지 제공한 교사는 반드시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북한 독재 정권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사람은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운운하면서 주장한 국가 주도적인 성장 기조와 전환적 공정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시즌2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완전히 고갈시켜 놓았다는 처참한 현실을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경제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2%에서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에는 마이너스 0.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00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하락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잠재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욱 급격한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또한 벼랑끝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 대책 실패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고사 직전입니다. 광주에서 참치 가게를 운영하는 분은 가게를 연 지 1년 6개월 만에 빚만 1억 3천만 원이 쌓였다. 폐업하면 일부 자영업자 대출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등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버티고만 있다며 빚더미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총액 500억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계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17.8%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숙박, 음식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45.4%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칠 뿐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직접 지원 등 민생 예산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의 정액 요구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재명 후보는 민생 법안은 발목을 잡더라도 신속하게 입법해 가겠다며 여당에게 또다시 입법 독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생 예산은 외면하고 국회의 시기가 더딘 것조차 야당 탓으로 전가하며 입법 독재를 외치는 이재명 후보는 국정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